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일부는 경제 전망이 악화됐다라고 보고한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전망이 개선됐다라고 밝히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보고 코인 시장의 상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 간밤에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부진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시장에는 약세로 작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여전히 대기 상태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부진했었죠. ADP의 5월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월가 기대치인 11만 건을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3만 7천 건 증가에 그치면서 현재 고용 측면에서도 약간은 위축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또 서비스업 경기 역시 위축세를 보이면서 ISM의 5월 비제조업 PMI도 49.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6일에 공개되는 5월 고용보고서에 때문에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5월 민간 고용이 12만 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오늘 또 연준의 베이지북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일부는 경제 전망이 악화됐다라고 보고한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전망이 개선됐다라고 밝히면서 소폭 감소 정도로 최종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연준은 최근에 관세 인상이 기업 비용과 소비자 물가에 뚜렷한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이 기업들은 제품 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에서는 만약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신고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월 초면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일부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투자 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이고 또 이제 발표가 될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가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다면 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방 압력에 힘을 가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부추겨서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에서는 미청구된 암호화폐를 주정부에서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소유자가 3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미청구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미청구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암호화폐 형태로 유지하고 그 소유를 주정부가 보관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현행법상 기존에는 이 암호화폐 소유자가 3년 동안 연락이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바꿨었지만 이제는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주정부 차원에서 보관을 하게끔 하자라는 내용이 통과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의 매도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겠다라는 취지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225만 주의 보통주를 발행해서 1,800만 달러를 모금한다라고 하고요. 1,800만 달러 모금한 건 모두 비트코인 매입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웨이브 미디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트레저리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메타플래닛을 꿈꾸는 걸까요? 일단 K-웨이브는 나스닥에 상장된 국내 미디어 연합이죠. 근데 지금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선언을 했습니다. K-웨이브 미디어는 총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K-웨이브 미디어는 이 일본의 메타플래닛의 전략을 본보기로 삼아서 한국의 메타플래닛을 자처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채택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4,000% 넘게 오른 바가 있었는데요. K-웨이브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13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K-웨이브 미디어의 이 의장인 최표거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채택 결정은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탈중앙 금융의 융합을 보여주는 선도적인 행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K-웨이브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K-팝 앨범도 사고 콘서트 티켓도 구매할 수 있고 팬 투표까지 가능해질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K-팝과 비트코인의 만남이 앞으로 시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지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난 5월 29일에 55만 개 새로운 비트코인 지갑이 한 번에 생성이 됐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6월 2일에는 무려 24만 개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유통이 되면서 올해 최대 기록치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온체인 활동이 증가하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암호화폐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센티먼트의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가격은 횡보하고 있지만 온체인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많은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말 그대로 과거 강세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도 때 보였던 강세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 조 버넷이라는 마켓 리서치 디렉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알트코인 투기 심리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이 발생했었던 한 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 먼저 비트코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 그리고 화폐 자체가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돈을 릴에스테이트, 부동산이나 스톡스, 주식 혹은 픽스드 인컴에 다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좋은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300 트릴리언 에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나 많이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현재 유일한 변수로 작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사랑으로 인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되겠죠. 여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활동을 놓고 이해상충이나 부패 온상이다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그레고리 믹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안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공화당에서는 어리석고 비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크립토와 관련된 활동들 지속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수에도 계속 주목을 해보면서 간밤 있었던 주요 알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테이킹 수요가 연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8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이더리움 검증자 대기열의 규모도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기관의 관심이 스테이킹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기관발 관심과 함께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검증자들은 연간의 수익률을 얻어가게 되죠. 근데 이 검증자들도 현재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 대기열의 규모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정말 이더리움을 향한 관심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모습인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르다노 재단 같은 경우는 이 프랭클린 템플턴 CEO와 함께 회동을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정책 관련 회의를 예고하기도 했고 또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카르다노 재단의 CEO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와 함께 회동을 가지면서 다른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블록체인 도입 관련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존슨 CEO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보안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21년부터 블록체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토큰화된 미국 자금시장 펀드를 출범하고 다수의 디파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가르드 CEO 같은 경우는 카르다노 재단이 탈중앙화, 보안성, 확장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카르다노 생태계와 프랭클린 템플턴이 전해오는 새로운 소식들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함께 기다려 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부터 점검을 해보시면 오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3%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약세에 대한 기조들이 조금은 강하게 보이고 있죠. 지난 1시간 동안 85%의 종목들이 가격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또 RSI 시그널이나 파이어 시그널처럼 좀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의 가격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들 같은 경우도 롱보다는 숏에 대한 포지션이 훨씬 더 많은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렌드 측면에서는 70% 넘게가 현재 가격 상승에 대한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마디로 오는 4일 동안 70%의 종목들은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차트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은 어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뜬 이후에 계속해서 이 파이어 라인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캔들이 계속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104,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 라인을 함께 체크를 해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세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항을 뚫지 못하고 저항 라인에서 계속 캔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이 장기 추세에 대한 지지까지도 좀 무너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104,200달러 선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단으로 떨어질지 혹은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장기 추세의 저항 구간인 106,000달러 사이와 그리고 장기의 지지 구간인 104,000달러 이 안에서의 가격 횡보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해보시면서 이 단기 추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